닥터센트에서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승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그래도 오늘 저녁은 조금 시원한 것 같아요. 예. 이제 2학년 세포화 물질대사 들어갈 건데요. 어떤 형태의 과목인지 이미 그래도 지금 여름방학 때 수강을 하고 계셔서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요건 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종가고 내신하고 일반고 강남권 내신 치고 있고요. 올해로 지금 제가 일반고 강남권은 1월에 들어와서 지금 한 학기를 거쳐간 상태입니다. 세종가고는 제가 지금 수강생이 가장 많은 강사입니다. 네, 그래서 참 제가 운이 좋게도 전교권 친구들이 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선생님 어렵게 가르쳐서 좋아해? 그게 아니라 최대한 일반고 내용도 꼼꼼하게 이해를 시키면서 넘어가요. 사실 어머님들도 아실 거예요. 생물이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외울 게 많아요. 지금 세포화 물질대사 들어가면서 더 외울 게 많아지는데 이거를 그냥 글씨, 종이 이거 구별해서 외우느냐 아니면 흐름을 잡으면서 암기해서 나가느냐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2학년 정도면 아이들이 공부 패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공부 패턴 안에서 이해를 수반으로 하면 당연히 복습할 때 에너지도 조금 덜 소모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승모과에서 검증된 사고력 수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선생님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게 하나도 딜레이 되는 게 없이 가서 너무 좋아요 라고 최상위권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일반고 교재를 보면 약간 비약적으로 건너뛰거나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주석에 달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해 주면서 이해도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외울 때도 근거를 통해서 외우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에서 이번에 제가 첫 학기 이렇게 버텼는데요. 일반고 내신에서 꽤 나름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경기고 전교 1등이 16명이에요. 굉장히 수가 작았어요. 생명과학 160명밖에 안 됐었는데 그 친구들 16명 중에 9명이 1등급이 나왔고요. 중상고 7명 들었는데 7명 전원. 그 다음에 휘문고 당연히 전교 1등부터 다수 1등급 워낙 거기는 명수가 많다 보니 그래서 다수 나오고 중동 영동 수강생의 50% 이상은 다 1등급을 찍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일반고를 비기너다라고 보니까 조금 약간 DB가 적다라는 점. 근데 아이들이 비약적으로 지금 좋아하고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 과목은요, 어머니, 암기가 맞아요. 맞는데, 대충 암기한 학생과 훈련된 학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암기 파트라고 해서 생명과학 수준에서 암기 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료가 너무너무 많이 짬뽕돼서 나와요. 그래서 각각 파트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전 과정이에요. 세포화 물질대사 전 과정인데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서 소기관만 통과해서는 보통 물어봤어요. 요게 세포 소기관이 통과에 연관된 파트거든요. 통과에 연관된 파트로만 나오는 게 절대 아니라 구조적 특징, 기능까지 연결해서 응용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미토콘드리아는 뭐 내막과 외막으로 된 이중막이야. 이거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결을 좀 지어야 되고요. 이제 응용이 좀 들어가는 거는 두 번째부터 들어가요. 세포막과 물질의 이동, 확산, 삼투, 능동 수송, 뭐 농도, 수분 포텐셜, 막투과성. 벌써 이름만 들어봐도 그냥 단순 암기 파트는 아니에요. 화학적, 물리적인 약간 소양이 베이스로 깔리기 때문에 얘는 연습이 조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애들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그 친구들 이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 갖다 줘도 수능 3점짜리 고등점 갖다 줘도 잘 풀더라고요. 내신에서 고난도로 걸린다 그러면 세포막과 물질의 이동, 그 다음에 최고 난도면 중간고사까지 범위에서는 효소와 물질 대사까지가 아마도 제 예상에는 중간고사까지 범위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니 효소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개념이고요. 그냥 물질 대사하면 효소가 들어가지 이걸로 아는 거는 생명과학에서 끝났어요. 그래서 효소의 역할, 기능, 그 다음에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하면서 효소의 저해 반응까지 얘가
그림, 도표 이런 걸로 너무나 많이 나와요. 시간을 끌게 하는 최대로 좋은 문제가 효소 파트예요. 그래서 아마도 중간고사 때 킬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가감없이 효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소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렵다. 그래서 반응 속도와 그다음에 실험 자료를 통한 건 저해제 문제가 반드시 응용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말은 더 헬입니다, 어머니. 광합성 세포 요 짬뽕에서 물질 대사의 통합 이렇게 나오는데요. 광합성 세포 너무 양이 많아요. 벌써 보시면 명반응, 탄소 고정, 전자 전달 모르는 막 글자 나오시지 않으세요? NADPH 막 옛날에 배웠는데 다 까먹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르는 것들이 그냥 NADPH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까지 얘기를 하면 애들이 외우지 않아도 그림만 봐서도 알 수 있게끔 저는 그 정도 레벨까지 만들어 놓고 시험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세포호흡은 사실 흐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각각 파트별로 나오는 분야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 표, 그림, 회로도 뭐 그래프 할 거 없이 그냥 2개씩은 보통 짬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단대도 당연히 기출을 김땡땡 학생한테 잘 받아서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친구 말고도 다른 전교권 아이들이 각 학교 이제 기출을 저한테 줬어요. 비교를 해보면 정말 고난이도다라고 하면 광합성과 세포호흡을 묶은 물질 대사의 통합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그림이 3개가 들어가요, 보통. 그러면 애들이 2개 정도는 어떻게든 시간 내에 풀으려고 해요. 3개면 일단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최대한 3개건 4개건 다 똑같은 흐름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흐름만 잘 잡으면 무조건 로스 없이 다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말, 제가 겨울에 듣고서 가장 좋았던 말은 그래요. 선생님이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는 고트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제일 부끄럽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래도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목은 특성상 개념 잘 잡아야 됩니다. 개념을 잘 잡고 5개념 안 넣는 게 저는 50% 내지는 60%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얘가 연결을 하고 자료 해석을 해야 돼요. 자료 해석으로 등락 다 갈리는 거예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거 갈리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은 표, 그래프, 그림, 회로 할 거 없이 그냥 종합 선물 세트예요. 어머니 혹시 제 수강생이면 워크북 한번 보시면 정말 자료가 짬뽕되어 있는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실험이 또 이제는 곁들여서 나와져요. 근데 실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만 하진 않아요.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대조군 실험군으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정확하게 다 해석해서 추론까지 가야 정확하게 맞는 그런 연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수송, 효소, 세포 제가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래요. 뭐 제가 생물이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외우지 않는 과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수학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그걸 갖다가 응용해서 푸는 거고 물리도 마찬가지고 화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생암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뭐 이제는 국어에서 뭐 고전시가 나왔을 때 그런 것만 생으로 외우는 거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를 기반으로 한 흐름을 잡고 암기를 해야만 자기가 응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 저는 외우는 게 아니라 방향을 예측하고 흐름을 예측하고 어떤 경로로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에 가야 어떤 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까지 예측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업 때 많이 반복을 하려고 해요. 과거에서도 그렇고 영재고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 수업을 할 때도 그렇고 2개 듣는 친구들 많아요, 어머니. 2개 듣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이 이제 비교를 해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처럼 반복을 이 한 타임 동안 많이 하는 강사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팔 빠질 정도로 거의 한 2바닥을 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로부터 시작해서 첫 단계, 2단계, 세 단계 하면서 2바닥을 넘게 쓰는데 그거 애들이 한 3번 하잖아요. 진짜 눈 감고도 무슨 약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그냥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일반고 애들도 이렇게 내가 자세
자세하게 가르치고 좀 트레이닝을 하면 진짜 고득점 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제가 이번 수업에서도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내신이라고 하는 게 뭐 어려운 거 할 수 있어요. 저 영재고 과고 강사잖아요. 어려운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신이에요. 내신에 나오는 학교 기반에 있는 거를 120%를 해서 들여보내야 돼요. 그래야 100점, 99점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타 이제는 강사들이 간혹 정말 교과서를 안 해준다라고 하는 강사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모르지만 애들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이 내기 때문에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잘 찝어준 거, 강조한 거, 교과서 어디, 간혹 이게 막 되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제가 빈칸 클리닉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뚫어놔요, 어머니. 80%를 다 뚫어놔서 빈칸 버전 2 할 때면 애들이 조사 빼고 다 뚫어놨네? 막 이래요, 애들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번,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외우기 싫어하는 친구도 그냥 흐름은 다 잡혀요. 그래서 이번에 특히 경기고가 이젠 제가 단독반으로 가고 희문이 단독반으로 갔었는데 그때 점프업한 친구들 정말 많고 중3 아이들 숙제 선생님 저 이번에 70%밖에 못 해왔어요 이러고 워크북 갖고 와요. 그러면 왜 못했어 남아서 해 라고 하다가 정말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보내는데 그 친구들 클리닉에 와서 12시 넘어서까지 다 풀고 갔어요. 그래서 최대한 하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1등급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신 드리고 싶고요. 제가 클리닉을 직접 해요. 보통 조교를 두는 선생님들도 많으시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과거판에 들어와서도 좀 빠른 성장세로 1타가 된 것도 있지만 여기 일반고에서도 사실 조교를 맡기는 게 제가 불안해요. 왜냐면 그 애가 모르는 부분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그 애가 뭘 모르니까 이거 한 3문제만 빨리 풀어봐. 이거 한 5문제만 빨리 풀어봐. 이러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어머니. 그래서 강사 직접 클리닉을 진행을 한다. 언제? 내신에 우리가 5+1으로 갔을 때 4회차, 5회차 때 각 학교 빈칸을 제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 뚫어놓고 채우면서 워크북에 못한 문제 갖고 와서 모르는 문제 해결하는데 그때 조금 애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똑같은 문제 동그라미 찍어서 이거 빨리 풀어봐 해서 어떻게든 채워갖고 보내요. 그거는 사실 조교가 하기는 힘들어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조건 강사 클리닉은 거의 직전까지는 제가 다 간다. 그 다음에 질문도 24시간 안 넘어갑니다. 애들 바빠요. 수학하기도 바쁘고요. 국어, 영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다가 보면은 카톡으로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경기고 친구였어요. 경기고 친구는 선생님 연합반 수업 언제 끝나세요? 나 9시 반에 끝나는데 그럼 저 9시 반에 가서 한 10분만 질문해도 돼요? 라고 해서 직접 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 경기고에서 중간백, 기말백 탑이었어요. 예, 그래서 최대한 저를 잘 이용하는 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연합반 진행을 합니다. 단대 같은 경우는 연합반으로 들어오는데요. 1회차부터 6회차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5+1이라고 하죠. 그래서 6회차는 직보로 들어갈 거고요. 타임어택을 제가 3세트를 푸는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회차, 5회차에 각 학교 교과서 빈칸 클리닉 4회차는 버전 1 키워드만 뚫어놓은 거, 버전 2는 거의 조사 빼고 다 뚫어놓은 거 이렇게 해서 그냥 통으로 다 머릿속에 넣고 시험 보러 갈 수 있게 제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연합반이기 때문에 고난이도 위주로 문제를 추려서 비슷한 유형으로 해서 내고 당연히 어머님하고 학생한테도 점수가 다 가는 걸로 해서 좀 피드백 받아볼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를 처음 보셔서 낯설 수도 있어요. 질문하시라면 또 안 하세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